부가세 10% 환급 받으려다가 가산세 4%의 본세 추징, 여기에 소득세, 법인세, 가산세에다가 처분까지 이루어진다 하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올해부터 법인세율, 4대 보험, 가산세까지 안 오르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올해 세어나갈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막을 수 있는 2026년판 상반기 세무 방어 전략이라고 할까요?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법인세율이 다시 1%가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데요. 겨우 1%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그 무게가 다릅니다.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법인세 모든 과세 표준 구간이 1%씩 올랐습니다. 2억 이하 구간은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가 됐죠. 3천억 초과 대기업은 25%까지 적용됩니다. 이제는 비용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비용이 있다면 올해 결산에 누락하지 않고 적극 반영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세율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공제 감면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고용 유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이 인상된 세율을 상쇄할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 이제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올해 확정을 하셔가지고 정부가 추가 공제를 할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굉장히 무서운 가산세 소식입니다. 이게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또 인상됐어. 가공으로 나쁜 짓 하면은 진짜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건가 봐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소위 자료 매입, 이제 허위 세금계산서죠.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상향되었습니다. 문제는 공급가액 4%거든요. 부가세 10% 환급 받으려다가 가산세 4%의 본세 추징, 여기에 소득세, 법인세, 가산세에다가 처분까지 이루어진다 하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제 가짜 증빙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이 실거래 없는 돈의 흐름이나 또는 이렇게 돈을 돌려막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도 너무 세밀하게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당한 인건비 처리나 복리후생비 증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가산세 세율 올리고 이런 거는 물가 상승해가지고 빡빡하게 잡겠다 해서 바로바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돼서 세율이 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공제를 하거나 변해야 되는 금액은 빨리 개정이 안 되네요. 사실 살짝 좀 아쉽습니다. 가산세 이런 거는 팍팍 얼마나 바로바로 오릅니까? 체크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또 인상이야. 또 인상 보실래요? 자, 이제 세 번째는 4대 보험료 인상입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역시 4대 보험료인데요. 상상 초월하는 것 이상으로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사업주분들이나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근로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무려 13%를 향해 매년 0.5%씩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도 7.19%로 인상됐죠. 굉장히 부담액이 월에 이제 기본 몇만 원 정도는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면 되고 고소득자일수록 체감액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역 가입자분들 주목하세요. 재산과 소득을 모두 보기 때문에 월 최대 500만 원, 고소득자는 1,500만 원까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소득이 높은 개인 사업자라면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세금은 물론 보험료까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법인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는 직장 가입자가 되어서 정해진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니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만약 직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신규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이랑 고원보험료를 80%나 지원을 해주니 36개월간은 반드시 이 혜택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진짜. 저도 이제 고용을 할 때 한 명당 이제 급여만큼만 나가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생각하는 거 그 이상만큼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두루누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이제 좀 사수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또 추가됐습니다. 현금을 주로 받던 업종 사장님들 긴장하셔야 합니다. 업종이 계속 세세하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면서 발행 업종인데 발행 안 했을 때 걸리면은 불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념품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터, 수상 레저업 사장님들 이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손님이 요구 안 했다고 안 뽑으시면 안 돼요.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손님이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한다. 고객 번호를 모른다. 내가 발급하고 싶어도 발급할 수가 없다. 막 어떡하냐,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더라도 국세청이 지정번호가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로라도 자진 발급을 해두셔야 하고요. 안 그러면 미발행 금액의 20% 굉장히 크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수습이 들어온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이게 실제로 붙는 경우가 있냐 하시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현금이 업종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 금융계좌가 이제 경찰에 넘어갔고 경찰에서 이제 조회된 게 전부 다 이제 세무서로 넘어오게 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만 3,600만 원을 그대로 때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걸리면 굉장히 골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넘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뭐 100만 원은 20만 원 하면 20% 너무 크지 않습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제 매입세액이 축소가 됩니다. 식당이나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가 면세 계산서를 받으면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뭐 매입할 때 부가세를 깎아주던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축소가 됩니다. 제조업은 15%, 음식점은 20에서 25% 정도로 혜택이 줄어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원가가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면 되죠. 의제 매입세액을 그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려면 그 현금가 주고 구매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정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대형 식자재 업체나 법인 거래처로 비중을 옮기셔서 적격증빙을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내가 의제 매입세 공제도 부가세도 더 줄이고 소득세도 더 줄일 수 있는, 크게 보면은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노란우산 공제 많이들 넣으시죠. 근데 일정 구간에서 한도가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입하는 거 내가 최대 한도까지 채워서 불입을 함으로써 소득공제하는 거나 그다음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해서 세액공제도 최대한 가져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이 벌면 좋긴 하지만 사실 경기가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 시기에서 다들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버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상되는 게 이게 좀 체감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말씀드린 변화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조금 부담되는 게 아무리 뭐 영세업자들 지원에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린다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보험료나 이런 부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나 부담되는 부분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법인 전환이나 두루누리 지원금처럼 복잡한 내용은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요. 추가로 더하여서 우리 뭐 고용 유지에 대한 거는 세액공제 이제 챙겨서 세무대리랑 상의를 해서 가져가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조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세액에서 빠지는 거라면 인건비 지원 사업은 내가 뭐 고용한 인원이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뭐 세터 일자리 뭐 인턴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부지런히 찾으셔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조금 많이 알아봐 주는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노무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보조받을 수 있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대박 나시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지킵시다. 그럼 안녕.